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을 때 받는 법적 불이익이나 그 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은 그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편의점에 들어왔을 때 그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적어도 이제 주민증이나 그와 유사한 그 공적 증명력이 있는 그런 증거에 의해서 그 대상자 연령을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하는 절차로서 신분증 확인 요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이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실무적으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제시 요구한 결과 그 판매자가 그 의심의 여지 없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야만 적어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뭐 기소유예나 뭐 무혐의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를 요구를 했고, 이제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신분증을 제시를 했을 때 그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판매를 하는 경우는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판매자를 이제 기망하는 경우에 그 속하는 뭐 신분증 자체를 이제 위 변조를 했다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담배를 이제 살려고 하는, 뭐 주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계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를 했고, 미성년자 청소년이 신분증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판매하는 측에서 우리는 그 연령 확인 의무를 다 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동일성, 그 신분증을 제시 요구를 해서 제시받은 그 신분증하고 그 미성년자의 청소년하고 그 사진 대조라든가 이런 걸 해서 뭐 누가 보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겠다, 이러한 경우에 정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이지, 아주 극단적으로 신분증에 붙어 있는 사진하고 실제 실물, 그 편의점에 들어와 있는 그 미성년자인 청소년 얼굴하고 완전히 다르다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또는 판매자가 주관적으로만 판단해가지고 동일성은 똑같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거는 극히 개인적 주관적으로만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신분증 제시되어진 신분증하고 그 실제 미성년자인 청소년하고 뭐 동일성이 유지가 될 정도로 뭐 거의 똑같다라고, 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적어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질 정도이어야만 되는 것이지, 기회적으로 신분증 제시 요구했고 신분증 줬으니까 그거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판매했다, 이것은 정당성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고 신분증이 제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적어도 기소유예나 무혐의가 받을 가능성은 일단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적어도 이제 그 최소한 제대로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혐의가 일단은 인정이 되어졌다. 혐의가 그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을 잘 하지 아니하고 판매를 한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그 담배를 판매한 사람, 행위를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통상의 경우에 이제 30에서 이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증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시를 요구하고 그 미성년 청소년이 그거를 제시를 이제 했는데 그것이 다소 뭐 완전한 동일성은 아니지만 그런 제시 요구를 하는 그런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지면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담당 수사검사가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이 당시에 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에 대해서 신분 확인 절차를 하는 그 판매자가 뭐 점주이든 점장이든 또는 뭐 거기에 직원이든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신분 확인 절차를 했다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이때는 이제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굳이 재판에 넘겨서 벌금이라든가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굳이 없겠다라고 판단돼서 하는 이제 검사의 재량 판단 사항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가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벌금이라든가 이런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혐의는 인정이 된 거예요. 무혐의나 또는 혐의 없으면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업주는 이제 점주는 이제 2개월의 담배에 국한된 겁니다. 담배에 국한돼서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담배를 영업정지를 2개월 동안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이제 담배 판매라는 그 영업에 국한되는 것이지 그 편의점에 있는 다른 것들에 대한 판매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 검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법률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버리면 이거는 그 당시 정황이 이제 참작이 돼가지고 기소유예를 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그 기소유예 처분 증명서를 관할 시군구청에다가 이제 제출이 되어지면 그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해서 이제 2분의 1로 이제 그 감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1개월에 그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처분이 되는 거죠. 1개월에. 그리고 이제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가 안 돼요. 일반적인 음식점이나 뭐 이런 업소와 다르게 그 기소유예 처분 받아가지고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으로 이제 바꿀 수가 없다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점에서 많이들 이제 질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 담배를 판매한 사람이 그 알바생이라든가 이렇게 종업원일 경우에 급여 관계는 어떻게 되냐? 급여하고는 전혀 상관이 다른 문제예요.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대가로서 급여를 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제 점주가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혀 별개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와 관련한 내용이지만 별개인 것이 뭐냐면 그 점주가 교육을 이렇게 제대로 했는데 그 신분증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해가지고 이제 그 종업원이 알바생이나 종업원이 근무하던 중에 그것 때문에 이런 그 일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종업원이 기소유예나 뭐 그 벌금이나 이렇게 형사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점주가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이나 1개월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근거해서 점주는 이제 종업원에게 내가 교육을 이렇게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제 청구하면 뭐 여기서 뭐 실제 담배 판매를 하지 못했거나 그에 따른 이제 손해액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래서 합의가 되면 그만이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결국은 점주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받아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임금 급여에 관계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고는 이제 별개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금도 다 줘야 되고 급여도 줘야 되고 손해배상 책임도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만 점주가 그 알바생이나 종업원한테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점주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점주가 아니라 종업원이 그런 행위를 했었다면 그 종업원은 뭐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결국은 사업주가 받게 됩니다. 사업주가 점주가 받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불복해서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벌금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해서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이제 벌금형을 징수하고 이제 벌금액에 대해서 이제 완납을 하게 되면 모든 절차는 끝나는데 이러한 약식 명령에 의한 그 벌금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사 나오고 검사 나오고 해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불복하고자 한다면 다시 항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해서 이렇게 다툴 수가 있다는 거죠. 형사 절차에서 불복 방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아까 받게 되면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이 되는 것이고,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이제 담배 소매인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별개로, 그러니까 형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심판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결과에 따라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인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했을 때의 그 법적 불이익과 그 구제 수단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댓글을 달아두시면 그에 대해서 이제 대댓글 방식이나 아니면은 추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